중앙일보 이현상 논설실장의 칼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신념과 고집 사이 의대 정원 2,000명의 경우."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그 칼럼이 이렇게 시작해요. "읽는데 51분 걸린 지문 뒤 질문이 나왔다. 이 글의 요지는?" 하고 물음표를 찍어 놨는데요. "2,000명 증원 의지를 고수하겠다. 2번 2,000명 증원을 꼭 고집하는 건 아니다." 이러면서 "이만하면 킬러 문항이다." 이렇게 얘기를 시작하고 있어요. 이 킬러 문항을 못 풀어서 그날 함은경 후보가 대통령 탈당하라고 한 다음에 다음 날은 탈당을 철회하라고 하고 막 이랬던 거 아닙니까? 맞아요. 이게 무슨 뜻인지 헷갈린다고 동아일보 사설에서도 지적했던 내용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대통령이 계속 51분 동안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왜 2,000명 증원해야 되는지 얘기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마지막에 "그래도 열려 있다." 이런 식의 얘기를 덧붙이는 걸로 대통령의 유연한 태도를 보여줬다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과연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느냐 이런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논설 실장인데 거의 이 긴 글을 14,000 자의 원고를 하는데 이걸 분석을 했어요. 네. 그래 가지고 막 문장을 분석을 해서 14,000자 원고 중 2,000 명과 관련해 대화의 여지를 남겼다고 해석될 부분은 정확히 191 자 가로 열고 띄어쓰기 및 문장 보호 포함이었다.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는 구조를 포함한 네 문장이다. 그나마 이들 문장 바로 뒤에는 하지만이라는 역접 부사가 이어진다. 앞 네 문장이 전하고 싶은 요지가 아니었다는 뜻이다. 담화문의 대부분은 2,000명의 도출 근거와 정당성, 의료 카르텔 타파 및 국정개혁 의지 등으로 가득 차 있다. 보통의 문해력을 가진 수험생이라면 1번 그러니까 2,000명 증원 의지를 고수하겠다를 택하는 건 당연할 터. 그런데 그날 저녁 KBS에 나온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번 그러니까 2,000명 직원을 꼭 고집하는 건 아니다. 이게 정답이란다. 출제 미스인가 독해력 부족인가 혹은 꿈보다 해몽이 좋은 건가. 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저도 대 비슷한 생각을 했어요 이날. 그러니까 말이에요. 네. 대통령이 분명하게 메시지를 좀 국민들한테 알기 쉽게 던져 주고 난 다음에 대화 의지가 있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이게 그런 건지 아닌지도 계속 헷갈린 상황에서 결국 의대 증원은 정부가 계속 증원 추진하고 있고 한쪽으로는 대통령은 대통령실에서 "자 전공의 누구라도 찾아와. 내가 일정 비워 놓고 기다리고 있을게." 이렇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런 태도가 이 의대 증원 문제뿐만이 아니라 국정 전반에 대해서 이런 거냐에 대한 평가거든요. 그 음. 평가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그게 표심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대국민 담화가 "그게 아닙니다."를 보여줄 만한 계기가 됐어야 된다라고 국민의힘 후보들이 요구했던 건데 그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막 실망하고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 네. 상황이. 예. 그랬다는 맞아요. 거를 직시하고 있는 거냐 큰 의문이 있다는 거예요. 일단 선거 앞두고 난 다음에 굉장히 다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든 어떤 것이든 해야 된다. 이런 다급함들이 보이는 것인데 그렇게 다급함들이 한 축으로 보여짐과 동시에 선거에 큰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것들도 있어요. 자 그다음에 지면 보여 주실래요? 경향신문 6 면. "대통령 여당 대표 빠진 4.3 추념식. 희생자 위로 거부한 것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다고 하는 목소리가 있고요. 이거는 저희가 뭐 자세하게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한국일보 5면 보여 드릴게요. 이재명 대표는 지금 여당을 국민의힘을 "4.3 학살의 후예다."라고 비판했다고 하는 거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대표가 오히려 역사의 아픔을 이용했다." 이렇게 지금 반박했다고 하는 내용도 같이 들어 있습니다. 한겨레 신문 사설로도 지금 윤 대통령 4.3 추념식 참석 안 한 거 비판하고 있죠. 그렇죠. 이런 내용입니다. "불참했는데 윤석열 대통령 민생 토론에 내세워서 24 차례에 걸쳐서 전국 곳곳을 누볐다. 그러나 국가폭력에 희생당한 제주도민 기리는 자리엔 뚜렷한 이유도 없이 참석하지 않았다. 한동훈 위원장은 선거운동 이후로 불참했다. 총선 앞 보수 지지층 의식하는 행태다." 이렇게 써 놨고 이날 행사에선 한덕수 국무총리가 자신의 명의로 된 추념사를 읽어내렸는데 지난해에는 그나마 한 총리가 윤 대통령 추념사를 대독했으나 올해는 총리 명의로 격을 낮춘 셈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마저도 4.3 단체와 유족들이 꾸준히 요구해온 희생자, 유족 명예훼손 처벌 조항 이런 것들을 마련하는 거 이런 거는 언급되지 않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안 왔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에는 2022년에는 당선자 신분으로는 추념식에 참석해 놓고 지난해에는 한미 정상회담 준비라는 이유를 대면서 불참을 했고 올해에는 아예 설명도 내놓지 않았다.
여당 대표도 2년 연속 불참으로 여야 대표가 추념식에 참석해서 희생자와 유족을 함께 위로하던 관행마저 깼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대신에 이루어지는 일은 거대한 퇴행이다. 4.3 이 여권에선 제주도민 3만여 명이 학살된 4.3 책임자인 이승만 전 대통령을 국부로 추앙하는 움직임이 활발하고 4.3을 모독한 이들이 버젓이 여당 후보로 공천받았다. 김일성, 박헌영 지령을 받은 무장 폭동이라고 한 조수연 대전 서구갑의 후보. 4.3 사건이 촉발된 계기는 좌익 세력과 남당 세력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방해하는 과정이라고 한 전희경 후보 경기의정부 갑에. 네. 김일성 일가 지시에 의해서 촉발된 사건이라고 한 태영호 후보 서울 구로을에 출마했죠. 등 망언을 서슴지 않은 이들이 모두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서 국민 대표가 되겠다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언제까지 이래야 되느냐. 국민의 아픔을 보듬고 치유와 통합에 앞장서는 게 대통령의 역할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정작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있다 이런 얘기고요. 안 해도 될 일을 해가지고 국민들한테 혼란을 주거나 대통령 차라리 아무 일 안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들을 만한 내용들도 있어요. 이거는 저희가 그냥 뒤에 시간을 오늘 쓰다 보니까 너무 많이 써가지고요. 신문 지면만 서태지와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네, 신문 지면만 보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통령 연설 장병 교육 시도까지 국방통일부 총선 안보 발의하려고 했다. 대통령 연설 내용을 가지고 장병들 교육시키려고 했다가 이거 일부 부대에서 반발하고 이거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접었다는 내용이고요. 인기를 얻고 싶으면 조기 퇴소를 시켜줘요. 그러면 좋아할 텐데 왜 저런 걸 네. 합니까? 이 경향신문 19면이에요. 재정조여 물가 잡았다더니 정부 총선 앞 무제한 돈 살포하고 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가 25만 원씩 주겠습니다. 그랬더니 이거 물가 인플레이션 조장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대통령이 더 많이 돈 풀겠다고 얘기하는 거 그럼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오늘 사설 보면은 R&D 예산 깎을 때는 언제고 갑자기 마구 늘린다고 하는데 그러니까요. 이유도 설명이 없다. 이런 것도 있어요. 이게 도대체 나라가 어디로 가는 건지 모르겠네요. 근데 어찌됐든 선거는 내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일 사전투표 내일하고 모레 이틀 동안 있게 되고요. 깜깜이 기간 동안에 사실은 언론에서도 뭐 더듬더듬하면서 민심을 얘기할 텐데요. 그동안에 뭐 국정 운영이 어떻게 됐는지 뭐 야당도 역시 심판의 대상이 될 텐데요. 그 정확하게 보고 잘 숙고하신 다음에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의 분들 최대한 투표하도록 설득해 주십시오. 네. 아까 서태지와 아이들이라고 그랬나요? 네. 나옵니다. 이제 서태지와 아이들이 드디어. 알겠습니다. 네. 네,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자, 지금까지 김민하 시사평론가, 김성환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